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768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김정일입니다. 예, 오늘 저 혼자 하게 됐습니다. 이봉우 팀장이요. 오늘 외부 회의가 있고요. 저는 또 오후에 굉장히 바빠서요. 저희가 되도록이면 오전에 녹음을 해야 이정일 PD가 저 느린 손으로 편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저 혼자 그냥 방송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전해드릴 소식이 너무 많고요. 저희가 또 그 활동가들이 전해드리는 미시라는 그 동영상을 새로 기획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저희 활동가의 역량상 일주일에 2번 정도만 방송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만드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2편만 나가거든요. 그래서 모니터 결과 중에서 좀 시급하게 빨리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미디어 탈곡기에서, 그러니까 짧은 모니터 내용은 제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좀 깊이 있게 제 생각에 모니터 보고서가 한 8장 이상 되는 그런 내용들은 되도록이면 활동가가 스스로 전달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가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모니터 하나, 그리고 미디어 스크랩 중에서 황당한 내용 하나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먼저요, 미디어 스크랩인데요. 제가 어제 이걸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미디어스의 윤수영 기사예요. 근데 기사를 쓰기 직전에 이제 저에게 의견을 묻는 전화가 왔었어요. 뭐냐면은요, 제목이 선거방송 심의를 피선거권 박탈자가? 라고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 봅시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고 피선거권이 제한된 사람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그래서 지금 활동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바른미래당에서 추천해서 지금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 된 김인환 전 부장검사라고 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심지어는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도 적절치 않은 추천이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다 아실 거예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심의위원은 또 늘 방송통신심의위원 모집하듯이, 모집이 아니죠. 이렇게 선정되듯이 각 정당에서 추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미 12월 16일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선을 위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출범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4월 말인가 5월까지 공식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른미래당에서 추천하신 분이 전 검사였는데 이 검사가 2018년 9월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이분이 한 그 왜 유죄를 받았는가인데요. 김인환 전 검사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 국민의당에서 공명선거 추진단 부단장으로 활동한 바 있대요. 그런데 이 검사가 대선 직전 기자회견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김 전 검사는 조작된 제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드러났고, 대법원이 이것을 맞다, 조작된 것을 그냥 확인도 안 하고 기자회견을 한 사람이다 라고 보고 이 김인환 전 검사에게 벌금 500만 원을 판결을 했고요.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헐.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의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람을 물론 이게 너무나 황당한 것이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그러니까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결격사유에 이런 내용은 없어요. 헐. 자, 결격사유를 보면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유일한 결격사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현재 정당인이 아니라면은 괜찮대요. 김인환 전 검사는 위원 추천할 당시에 정당 당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에 명시된 결격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운영을 맡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김인환 전 검사를 추천을 받았어요. 바른미래당으로부터. 그걸 거부할 법적인 근거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을 그냥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임명이 됐고, 이게 그냥 우리 모두 모르는 상태에서 나는 누구는 바른미래당은 당연히 알잖아. 자기네 사람이니까. 근데 저도 모르고 우리 기자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다 일이 진행된 거죠. 그런데 우연히
이것을 이제 김인원을 쳐보니 이 사람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나온 게 지금 이제 어제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자, 김인원 전 검사가 누구에게 추천됐냐? 장진영 지금 바른미래당 당대표 비서실장으로부터 추천이 됐다고 저는 여기 기사에 나와요. 장진영 비서실장은 법원 판결에 불복한다는 건 아니지만 문준용 씨 특혜 채용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다. 제대로 수사가 안 된 상황에서 작은 부분만 기소했고 앞으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거라는 믿음이 있다.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결국 정당하게 인정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건 자신의 기대야. 대법원 판결 다 받았는데 그러면서 김인원 전 검사는 법률가이고 파렴치한 뭘 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뭐 범죄를 한 건 아니다. 이게 도대체 제보 조작을 잘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선방심의위원으로 모셨다라고 장진영 비서실장이 말했어요. 세상에. 저는 좀 답답한 게 다른 것도 아니고요. 그 선거 시기에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한마디로 말해서 그걸 뭐라 그러죠? 그냥 가짜 뉴스를 퍼뜨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언론 플레이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가짜 뉴스라고 말하면 뉴스엔조이처럼 또 될까봐 상당히 걱정이 되지만 어찌됐든 이건 정말 명백하게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최소한 백보 양보해서 부적절한 그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표해버리죠. 이때는 그렇죠. 국민의당의 선거 추진단장이었던 거예요. 공명선거 추진단 부단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자회견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을 추천했다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 이거는 공론화시키면은요 물러나야지 되는 문제고요. 자진 사퇴해야 되지만 우리 늘 이런 일이 있으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대통령이 해임시킬 수는 없어요.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임시킬 권한도 지금 없어요. 그런데 이건 누가 봐도 부적절해요. 그렇죠. 그러면 자진 사퇴해야 돼요. 그리고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바른미래당이 추천을 철회하고 사과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전 진짜 너무 답답하다라는 어제 굉장히 이 기사를 보고 놀랬고요. 기사가 아니고 인터뷰를 듣고 그래서 저도 오늘 논평을 저희도 이제 급하게 써서 내려고 합니다. 논평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여론화가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월요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오늘 이 미디어 스크랩으로 기사만으로라도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어제 이렇게 말했어요.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은 사람이 선거구도의 공정성을 심의하는 자리에 갔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된다. 위원 추천권은 아무나 보내도 된다는 뜻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는 그 업무, 그러니까 공정선거 보도를 감시할 수 있는 업무를 잘할 사람을 보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자기가 막 아무 말 대잔치로 폭로를 했어. 그리고 유죄를 받았어. 그런 사람이 가면 방송에서 그렇게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는 모든 패널이 다 자기같이 생각돼서 다 봐주기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에서야 네. 이분이 잘했다고 그러니까. 생각하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잘한 거겠죠. 자기 당 입장에서는 열심히 했잖아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대법원 판결을-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을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보낸다는 것은 바른미래당이 정말 잘못한 것이다. 그렇죠. 사과하고 철회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인환 전 검사는 미디어스의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무튼 말씀은 본인 이야기가 좀 더 나오기를 기다려 보고요. 이 이야기는 저희가 이제 논평을 좀 쓴 다음에 저희가 액션도 좀 한번 해볼까. 너무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예.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자체가 지금 네. 공정성을 잃은 그러니까요. 셈이 될 것 같은데. 예. 네. 아니 이거는 그리고 진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앞으로 어떻게 구성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논의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어.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안 되죠. 네, 그러니까요. 아무튼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은 오늘 미디어 스크랩은 요거 하나로 하고요. 저희 민원연 보고서 중에서 어제 나름 잘 나가는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 요거를요 저희가 밑에서 풀으려면은 다음 주 토요일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그때는 이미 이 기사가 너무 늙어가지고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것은 엄제이 활동
교통통신통과가 어제 긴급하게 쓴 건데요. 이제 뭐냐면은요. 지금 여러분들 페이스북 제 친구들만 그런지 모르지만 페이스북을 보면요. 아, 너무 부끄럽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하면서 진천 아산 주민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보니까 그 뭐 1인 시위를 하셨던 분이 이거는 그냥 특정 정당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종의 퍼포먼스다 하고 몰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찌됐든 이 행위가 부끄럽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냐면은 우한에서 우리 교민들이 돌아오잖아요. 수송기를 타고. 그럼 그분들을 2주일 동안 우리가 이렇게 격리 조치를 해서 이분들이 정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한 이후에 우리 사회에 이제 같이 이제 어울려서 지낼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걸 위해서 이 격리 수용할 곳을 정부가 마련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잘못 섣불리 나오는 바람에 일부 주민들에게 그 격한 감정을 불러일으킨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이 있어서 보고서를 썼습니다. 자, 그런 이제 진천 아산 지역의 주민들이 막 트랙터 몰고 와가지고 막 시위하고 그러는 장면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걸 보면 눈살이 찌푸려지죠. 집단 이기주의라는 생각이 들고 참 너무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그 모습으로 인해서 또 엄청난 그 갈등을 부추기는 보도들, 비난을 그 한마디로 욕해라고 말하는 보도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왜 이렇게 됐을까 짚어보니까 이상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일단은 당시에 정부가 공식 발표하기 이전에 중앙일보가 천안 지역으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 단독인가요 그러면? 네, 단독이라고 합니다. 중앙일보 1월 28일 오전에 이게 11시쯤에 나온 기사인데요. 단독. 분명히 달았어요. 단독이라고. 전세기 철수 우한 교민 2주간 천안 두 곳에 격리한다. 라는 제목의 보도입니다. 이 보도에서는 우한 지역 교민과 유학생을 격리 수용할 곳으로 천안 우정공무원 교육원과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두 곳을 검토 중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어찌됐든 이때는 정부의 공식 발표가 전혀 안 나온 상태였는데 본인은 어떻게 해서 확인을 한 거죠. 중앙일보 기자는. 뭐 빨대가 있었겠죠 안에. 그거는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없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물론 검토 중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자, 두 곳을 결정했다고 확인됐다가 아니고요. 두 곳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말장난 같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날 또 다른 중앙일보 기사가 떴어요. 뭐라냐면 인구 65만 도심에 우한 교민 수용? 무슨 죄냐? 불안한 천안이라는 보도였습니다. 자, 이 보도는 아침 보도에 이어서 천안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라고 보도한 거예요. 이 보도에서는 우한 교민을 천안에 수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왜 하필이면 천안인가? 우리가 죄인도 아니고 라는 말을 따옴표로 쳐가지고 보도를 했어요. 자, 아무튼 이 보도 나왔어요. 그리고 이날 오후에 어찌됐던 간에 바뀌었다고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무조건 진천 아산 주민들을 비판하기에는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천 아산 주민들은 우리는 천안처럼 반발을 안 해서 우리가 지금 된 건가? 라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게 전 인지상정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큰 마음으로 우한 교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가능한 수용 가능한 곳이면 얼마든지 수용해야지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천안이 막 반발했대. 천안이 확정됐는데 천안이 막 반발했대. 크게. 그 기사가 2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진천 아산이 확정됐대. 그럼 진천 아산 주민들은 그런 순간적으로 그런 어떤 분노? 이거 지역 차별이야? 천안은 대도시고 뭐 우리 진천 아산은 좀 더 작아서야? 또는 거기는 경기도고 여기는 충청도여서야? 막 별별 생각이 다 드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걸 언론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던 간에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앙일보가 보도가 나온 날 이태호 그 외교부 제2차관이 브리핑에서 민감한 사항이라서 현재로서는 격리 장소를 밝힐 수 없다라고 분명히 밝혔고요. 그리고 29일 오후에 정부는 최종적으로 진천 아산 공무원 교육 시설에 수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정부가 진천 아산을 최종 결정한 이유는 굉장히 여러 가지 글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천안에는 수용할 그 인원을 수용할 그 사이즈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 길게 얘기하는 게 너무 답답해요. 700명을 수용할 곳이 없어서 천안이 아니고 진천 아산에 있는 그 수련원으로 됐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프레시안에서도 그 행안부 수용장소 천안서 아산으로 변경한 것 아니야라는 1월 28일 보도가 있었는데 행안부 이승우 사회재난대응총괄정책관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초 천안으로 결정된 것 자체가 없었다. 장소를 논의하며 검토했을 뿐이다. 천안 청소년 수련원은 아이들 이용 시설이라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천안 결정을 아산으로 변경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결론은요. 네. 언론이 너무 섣부르게 그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보도하고 거기에 천안 주민이 반발하고 있다. 이 두 보도가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이미 분노가 붙은 상황에서 진천 아산이 결정되니까 진천 아산 주민들이 더 흥분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여러분들 이럴 때 진천 아산 주민들이 우리는 천안 사람들하고는 달라. 우리는 그냥 겸허한 게 아니고 너무 넓은 마음으로 전혀 불안하지 않게 수용하고 교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큰 마음을 쓰겠어라고 해주면 너무너무 좋겠죠. 좋겠지만은 그렇게 되라고 강요하기에는 정보가 너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언론이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왜 교민을 격리 수용해야 하는가를 자세히 알려주고요. 그게 우리 국민 전체를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라는 거를 당연히 알려줬어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수용하게 되면은 그 지역 인근의 주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다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짚고 실제 그게 가능한 지역인지를 이제 묻는 그런 보도를 해야 되는 거죠. 자신들이 그 지역에 가보고 그리고 전문가들 만나서 수용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진천 아산 주민들 불안해할 텐데 그거 맞나요? 이거를 과학적으로 잘 취재해서 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막 트랙터 몰고 와서 막 데모하는 거 이런 것만 막 보도하고 욕만 그들을 욕바지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잘 취재해서 전해주는 게 우선이잖아요. 근데 지금의 언론 보도는 그런 내용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제가 진짜 듣다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침이 튀어도 얼마밖에 못 나가는데 지역이 그 연수원 인근에서 굉장히 이제 그 인가에서 좀 멀리 있다는 거죠. 연수원이.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그냥 감정적인 불안, 공포, 혼란을 부추기는 보도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잘 대처하게 하는 안내하는 정보는 매우 부족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중앙일보의 이런 섣부른 보도 태도는 사실은 욕을 좀 먹어야 됩니다. 정말 요즘 중앙일보 보면 진짜 노답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우한 뭐뭐라는 그 병명도 정말 많이 쓰고요. 중앙일보가. 그다음에 중앙일보가 은근히 그런 혐오를 강조하는 그런 보도들도 많이 내놓고 있고요. 게다가 이런 보도로 인해서 지역 간 갈등을 유발했고요. 그런데다가 그러면 즉각 사과하고 우리가 너무 섣부른 보도를 냈습니다. 라고 하고 정정하기는커녕 진천 아산 주민들이 반발하는 거를 또 다시 크게 보도해서 진천 아산 주민을 2번 욕을 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보도 태도들은 상당히 갈등을 중개하고 불구경하는 식의 보도 태도라는 거죠. 이거는 이런 어떤 재난 당시 하는 보도에서 가장 나쁜 행태예요.
차분하게 보도해야 되고요. 차분하다고 해서 은폐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사안을 최대한 자꾸 전문가를 정말 많이 취재하고 그렇게 해서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심정으로 만약에 진천 아산 주민이 정말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은 당연히 언론이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국민들에게 이렇게 2주간의 격리 수용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아니면 적절하지 않다를 정말 기자답게 취재해서 보도해야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근데 왜 이런 보도를 하는 거죠? 저는 일단은 우리가 뭐 왜 이런 보도를 하는 거죠? 그럼 조국 전 장관 보도부터 늘 하던 우리의 그 똑같은 말이잖아요. 일단은 그냥 쉽게 쓰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그 빨대 꽂아놓고 정보 들어오면 그런 뭐뭐라고 하더라라고 해서 단독이다. 그런 내용을 빨리 보도하는 재미. 단독을 좀 이거 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요. 단독을 못 쓰게 하면 안 됩니까? 이 단독 욕심 때문에 사실은 이게 그거를 나버린 거잖아요. 내가 못 쓰게 거의. 내가 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단독을 좀 안 누르고 안 소비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단독을 더 많이 봐요. 그것도 우리의 좀 잘못된 습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또 이것도 있어요. 단독 보도에 대해서 상을 많이 주기도 했어요, 우리가. 근데 단독, 원저한 보도, 선행 보도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도 우리가 좀 냉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사실 오늘 전해드린 내용 두 가지가 다 굉장히 우리 언론 현실이 얼마나 암담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저희가 구독자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전 10시 32분인데 516명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 채널을 분리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반대했어요. 왜냐면 우리 사이즈가 아직 너무 작기 때문에 민원연 구독자,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구독자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거기서 또 분리까지 해버리면 거긴 한 3만 명? 3만 명 많은 거냐고 요즘 100만 유튜버 시대에. 그런 시대에 그런데 미디어 탈곡기를 나가라라고 하니까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이제 우리 내부의 회의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너무 이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래도 추진해 보자 라고 해서 제가 일단은 나와 봤어요. 그러니까 님들의 결정이시니까 저는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 또 뭐 500명에서 시작해서 맞습니다. 조금씩 늘어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뭐 팟캐스트 처음에 0명으로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물론 여러분들이 조급함을 가지고 좀 더 많이 구독을 해주시고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지만은 일단은 결정한 것이니까 한번 기다려 봅시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뻥튀기 할 수 있는 아이템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처장님이 뭐 해명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이런 컨텐츠 하나 있으면 무릎 꿇으면서 시작하는 거죠. 진짜 그런 낚시들을 유튜버들 보니까 이런 거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 네. 꼭 큰 알겠습니다. 유튜버들 보면은 무조건 사과드립니다. 해명합니다. 꼭 하나씩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실수하고 싶지 않은데. 자, 그러면은 지금 민영호님 1등이다. 조명이 더 밝아진 것 같네요. 오늘도 좋아요 누르고 시청합니다 하셨고요. 투어이브 박미정님 저는 2등 앞부분만 봤네요. 뒷부분은 팟캐스트를 통해서 듣겠습니다. 장소가 바뀌었네요. 미탈 유튜브 멀리 퍼지길 희망하며 퍼날할게요 라고 했습니다. 장소 안 바뀌었습니다. 장소는 네. 안 바뀌었고 이거를 되게 놀라시는 활동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저희가 왜 이걸 모르다니? 다른 데서 하는 줄 알고. 네. 저희가 여기 블루 스크린을 뒤에 켜놓고요. 그 뒤에 배경이 계속 바뀔 수 있습니다. 합성입니다. 네, 합성입니다. 오늘도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근데 요 지금 있는 배경은요. 저희 민원연에 딱 들어오면 입구에 있는 저희 그 창립 기념문, 창립 선언문을 이렇게 벽에다가 저희가 새겨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요. 근데 네. 거기서 하는 줄 알았다는 분들도 네, 있더라고요. 거기서 하면 시끄러워서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자, 조선아님 공유 많이 해주세요. 라고 하셨고요. 송영희님이 아직 채널이 독립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꾸준하게 네, 홍보해 보겠습니다. 네. 스페이스 킹 블랙홀님께서는
너무 심한 건 어제 저희도 이런 얘기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흡연자들은 남녀노소 안 가리고 모두가 가래침 기본으로 뱉는데 정말이에요? 특정 지역을 거론해서 거주민들만의 문제라는 식으로 기사를 쓰는 건 이해가 안 되네요. 특히 이번 신코바처럼 국민이 정부를 믿고 정부를 도와줘야 하는데 위기에선 더더더더 신중하고 차분하게 대처해야 하는데 하면서 분노를 표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SH권님께서도 역시 2020년에도 쓰레기 언론들은 그대로군요. 민원연의 역할이 올해도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팟빵 댓글도 볼게요. 미령곰탱님께서 어제도 잘 들었습니다. 정말 연합뉴스는 언제쯤 바뀔까요? 오보도 엄청 많던데 제발 정신 차리면 좋겠네요. 연합뉴스 부들부들. 그리고 그나저나 영상에서 댓글 읽을 때 배경이 바뀌니 와우! 실시간 채팅 보니 라이브 관련 댓글 올라오던데 라이브 대찬성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라이브를 하게 되면요. 네. 이게 이제 저희가 편집해서 좀 부적절한 부분은 좀 잘라내고 그리고 요즘 그 유행이 유튜브의 트렌드가 이렇게 빠르게 편집하는 거래요. 마가 뜨지 않게 하는 거. 숨도 안 쉬고 말하는 거. 네. 그래서 저희 지금 마가 뜨지 않게 앞으로 점점 변화 발전하려고 노력하는데 라이브는 좀 저희가 라이브에 가깝게 최대한 빠르게 편집해서 크게 많이 노력하지 않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월브 박미전님 753회 스토브리그 명절 때 전편 다 해주는 거 보고 은근 재밌고 참 착한 드라마다 생각했는데 못 보겠네요. 유유 하셨어요. 오늘도 하는데. 보셔야죠. 이거는 뭐 보긴 봐야 돼요. 근데 광고를 3개, 4개. 그러니까 광고하는 거는 화내시고요. 에이. 볼 건 보고 또 우리가 어쩔 수 없어. 재밌는데 뭐. 자 그리고 카비님 포털뉴스에 대해서 잘 들었고 공감 100배입니다. 응원합니다. 민원연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어제 저희가 논평을 발표를 못했어요. 근데 발표를 못한 이유가 저희가 이제 그 초안을 검토하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검토하면서 이게 이제 뉴스 제휴평가위원회의 역할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의견을 받았고요. 특히 다음 뉴스가 이제 역할이 있어요. 다음 뉴스 그 홈페이지에 보면 다음 홈페이지에 보면 다음 뉴스 편집 방향 뭐 이렇게 해서 써 있는 게 있어요. 자기네들은 그 알고리즘으로 운영한다라고 하면서 그 편집 방향에 뭐 인권 뭐 이런 거 지키겠다 막 좋은 말들 이렇게 5개 써 있거든요. 그 5개를 보면은 이 헤럴드 보도를 왜 올렸어? 이렇게 묻고 싶은 생각이 절로 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 뉴스는 자꾸 자기네들이 알고리즘으로 하고 있다. 네이버도 알고리즘으로 하고 있다 하는데 그 알고리즘 그러면 안 되겠네. 못 쓰겠네. 이런 다른 생각이 알고리즘 써야죠. 드는 거죠. 있다면. 예, 네. 그러니까 뉴스제휴평가위원회도 역할을 해야 되지만 그 알고리즘이 당장 지금 계속 사고를 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 기계가 하니까 사람이 조작하는 게 아니니까 괜찮다라고 주장하시지 말고요. 사람이 조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부적절한 게 있으면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조작과 조치를 구분을 못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아이, 설마 모르겠어요. 대책을 좀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기 그 싫은 거 얘기까지 아닐까? 포함해서 저희가 오늘 발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저는 토요일 방송은 하지 않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미디어 탈곡기로 다시 찾아뵙고요. 그리고 책 읽기는 일요일 날 팟캐스트로 계속 되거든요. 꼭 그 팟빵의 팟캐스트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